암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비입니다. 60세 이후 병보다 더 큰 공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료는 받았는데 인생은 무너졌다는 말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병원비, 왜 실손보험을 들어도 파산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병원비 파산의 진짜 이유와 대비 전략, 행복한 노후 정보에서 공개합니다. 은퇴 후 병원비, 당신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는 평생을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는 작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달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가 쏟아졌고 결국 박 씨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도 모자라 주거급여 신청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40%가 의료비 부담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파산까지 내몰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건강보험이 있다면서요? 실손보험도 들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병원비 때문에 빈곤해지고 파산에 이르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병원비 쇼크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책과 솔루션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약 530만 원 2023년 기준입니다. 전체 인구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이 동시에 여러 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 보조기기 비용 등 숨은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 등은 완치보다는 관리가 핵심인 병들입니다. 이 관리비가 2030년 장기전으로 이어지며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왜 병원비로 파산할까? 많은 분들이 나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비급여 항목 증가 도수치료, 초음파, MRI, 특정 주사 등은 비급여가 많고 이들은 실손보험에서도 일부 보장 제외되거나 한도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구조 변화 최근 개편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2030%까지 증가했습니다. 갱신형 보험료 폭등 60세 이상부터는 실손보험료가 해마다 수십만 원씩 오르며 결국 유지하지 못해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3. 치명적인 장기요양비 가족의 삶고 무너진다. 고령층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치료비가 아니라 요양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지만 1등급이 아닌 이상 지원받는 금액은 월 몇십만 원 수준에 그치며 실제 요양원 비용, 간병비, 외부 간병인 고용비 등은 월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그 역할은 결국 가족의 몫이 됩니다. 그러다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에 전념하다가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4. 병원은 의학의 공간이자 사업장이기도 하다.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를 장기 고객으로 만들어야 수익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에게 치료보다 반복적 검사와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신뢰하지만 진료 선택이 곧 경제적 선택이 되는 세상. 정작 꼭 받아야 할 진료는 미루고 불필요한 고가 치료에 끌려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곤 합니다. 5. 국가의 보장성 확대. 아직도 갈 길 멀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이 실제 체감하는 보장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특히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중간계층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들은 소득은 적지만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6.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건강 리스크를 줄이는 습관부터. 매일 30분 걷기, 가공식품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노화 예방보다 질병 예방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2. 실손보다 중요한 간병 대비 자산 마련. 요양원 대비를 위한 별도 저축 계좌 만들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LTCL-텀 CA 대비 보험 고려. 3. 주거와 병원을 동시에 고려한 이사 전략. 병원이 가까우면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요양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 춘천, 원주, 나주 등 주목. 4. 자녀에게 경제적 짐을 넘기지 않는 지혜. 부모님 병원비는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 재정 설계와 자산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7.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하자. 노후의 병원비는 운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괜찮겠지 하고 무대책으로 살다가 병원비에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한 푼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인지. 행복한 노후 정보는 여러분이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인생 후반전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조언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노후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행복한 노후 정보였습니다.